안녕하세요. 우리는 논어를 읽거나 공자와 관련된 영화를 보다 보면 공자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논어의 두 번째 편인 위정편만 보더라도 제자인 자유, 자하, 자공, 자장을 비롯하여 맹의자, 맹무백, 애공, 개강자와 같은 인물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어의 해설서나 영화의 자막에서 대략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맹의자와 개강자는 노나라의 대부이고 이름은 각각 중손하기와 개손비이며 또 애공은 노나라 군주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흔히 요순이라고 부르는 요임금과 순임금도 있고 문왕과 무왕과 같이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며 주공, 정공, 위령공, 재경공과 같이 공자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관중, 안녕, 차산 등과 같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다양하게 불리는 이들은 신분상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들을 보다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논어에 나오는 인물들의 신분 내지는 계급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자가 태어난 곳은 노나라이고 당시 노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의 종주국은 주나라였습니다. 주나라의 창업자들은 땅을 분할해서 나누어주고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를 창안했습니다. 봉건에서 봉은 영지를 내려주는 것을 말하고 건은 나라를 세우는 것, 건국을 말합니다.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로부터 빼앗은 땅을 같은 성을 가진 인척들, 그리고 성은 다르지만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라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태공을 동쪽의 영부 땅에 봉하고 나라 이름을 제라고 했고 무왕의 동생인 주공은 동쪽 곡부라는 곳에 봉하고 나라 이름을 노라고 했습니다. 강태공은 제나라, 주공은 노나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주공은 본국으로 가지 않고 중앙에 머물면서 무왕을 보좌했습니다. 봉건제는 세상을 세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제일 높고 제일 큰 등급은 천하, 그 다음 등급은 국, 나머지 등급은 가였습니다. 먼저 천하는 하늘 아래 온 세상을 뜻합니다. 주나라 왕은 하늘의 아들인 천자였고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의 군주이므로 천하공주라는 칭호도 가졌습니다.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왕국이 있었고 그의 친족은 왕족이며 가족은 왕실이었습니다. 왕의 칭호는 오직 주나라 천자만이 쓸 수 있었습니다. 논어에 보이는 문왕과 무왕은 주나라를 건국한 창업자들이며 그들이 바로 천자입니다. 그리고 요임금과 순임금, 한나라를 세운 우임금, 은나라를 세운 탕임금은 모두 주나라 이전에 있었던 천자 그룹입니다. 천하 다음은 국, 즉 본국 또는 방국입니다. 본국의 군주는 국군이고 공후 백자남에 5자기가 있었지만 공후로 통칭했습니다. 그들의 친족은 공족이고 가족은 공실이었습니다. 본국의 숫자가 많아서 제후라고 불렀으며 제후는 스스로 본국을 다스릴 권리가 있었기에 이것을 치국이라고 했습니다. 논어에 등장하는 노나라 소공, 정공, 애공, 제나라 황공과 경공, 위나라 영공, 진나라 문공 등은 주나라 초기에 천자가 책봉한 본국의 후손들입니다. 봉건제의 마지막 등급은 가이며 이들의 영지는 처읍이었습니다. 처읍의 군주는 가군, 다시 말해 대부였습니다. 대부는 천자와 제후처럼 세습되었고 암흑의 씨라고 불렸습니다. 예를 들어 노나라에는 개손씨, 숙손씨, 맹손씨가 있었습니다. 대부의 친족은 씨족이고 가족은 씨실이었습니다. 대부는 제후가 봉했으므로 신하로서 제후에게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한편 스스로 처읍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를 제가라고 했습니다. 논어에 보이는 맹의자, 계문자, 개강자, 계시, 삼가 등은 노나라 공실이 세운 대부의 후손입니다.
귀족이 아닌 공자가 어떻게 노나라에서 대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조나라가 건국된 지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 봉건제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공자는 노나라 공실을 보좌하는 대부 뱃슬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대부는 더 이상 땅을 나눌 수 없었으므로 처읍이 조나라 정권의 말단 조직이었습니다. 처읍의 사무는 대부분 가신들이 관리했습니다. 왕, 제후, 대부에 이어 네 번째 계급인 가신들은 모두 사계급이었고 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직위가 높은 가신은 제라고 불렀으며 대부의 집사장에 해당됩니다. 조나라 초기의 가신은 반드시 자기 세습을 못하는 가군의 자식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적장자가 아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대부의 가신이 되어 아버지와 형의 제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능력 있는 사람은 가군의 자식이 아니라도 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자도 그랬듯이 공자의 제자 자유, 자로, 염류, 중궁, 자하 등은 처읍의 제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신분제도의 최하위 계층은 일반 백성, 즉 민입니다. 그들은 농업, 상업, 수공업 등에 종사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군대에 가거나 부역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통치계급에 복종해야 했으며 통치계급은 단지 백성을 교화하고 일을 시키는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공자는 어릴 때 비천한 신분에서 출발하여 4계급이 된 후 계시 가신을 거쳐 집사장이 되었으며 대부의 신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자가 가르친 제자는 일반 백성으로부터 귀족계급인 대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가르칠 때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것은 귀족만 교육받을 수 있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공자의 교육 철학과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